1번입니다. 그림은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전 PQ를 지나는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에 대해 세 학생이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자, PQ 사이의 직선거리는 변위이다.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최단거리를 변위라고 부르니까 A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B예요. 선수는 시간에 따라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포물선을 따라서 운동 방향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B도 맞는 말입니다. C예요. 선수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할 거고요. 우리 평균 속력이라고 함은 실제 이동 거리를 가지고 산출을 해주는 거고 속도는 변위를 가지고 산출을 해주는 값이죠. 시간은 같은데 변위보다는 이동거리가 더 크니까 평균 속력의 크기가 평균 속도보다 커야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상공의 정지에 있는 헬리콥터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지면의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할 때 짐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짐의 속력이 내려오고 있지만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력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가속 운동을 한다는 뜻이고 운동 방향은 아래쪽인데 속력이 감소하려면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어야겠어요? 위쪽 방향이어야겠죠? 기억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속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는 뜻이고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인 가속도가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니은입니다. 짐의 운동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운동 방향 아래쪽이고요. 속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는 힘은 어느 방향으로 준 거예요? 위쪽 방향으로 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니까 힘의 방향인 힘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디귿입니다. 짐에 작용하는 중력이 줄의 장력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알짜 힘이잖아요. 요 힘이 사실은 알짜 힘이어야 되는 거죠. 알짜 힘. 그럼 알짜 힘이 위쪽 방향인데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아래로 중력 가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실이 당기는 장력 T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알짜 힘이 위쪽이려면 둘 중에 뭐가 더 큰 힘이어야 돼요? 장력이 더 큰 힘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땡.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물체는 A 구간과 B 구간에서 각각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는데요. 그럼 힘이 일정하니까 뭐도 일정해야 돼요? 가속도도 일정해야겠죠. 자, A 구간에서 물체의 속력은 계속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되죠? 그래프의 축 이름을 확인해 줍니다. 자, 축 이름 확인했어요.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뭐 아니면 뭐의 의미? 기울기 아니면 면적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이때 위치 시간 그래프는 면적이 주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 변화에 따른 기울기는 시간 변화에 따른 위치 변화인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A 구간에서는 물체의 속력이 계속 뭐하고 있는 건지 보려면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A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점점 뭐해지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억은 땡. 니은입니다. B 구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운동을 했냐면 오른쪽으로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B 구간에서 힘의 방향이 궁금하면 얘 속력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속력인 기울기를 보면 되는데 기울기가 점점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속력이 증가한다는 건 운동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하다? 일치한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디귿입니다. A 구간에서 B 구간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뭐인 지점이 있어야 돼요? 0인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봐봐 얘들아. 지금 계속 처음에 오른쪽으로 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0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방향으로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물론 요 가운데에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있지만 위치는 계속 무슨 방향이요? 플러스 방향,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지를 않고 있는 거죠.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치가 증가하다가 감소해 준다는 이러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이에요.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또 위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입니다. 기억이에요. 0에서 10초 동안 물체의 변이는 15m다 라고 했는데 변이는 뭐와 뭐 사이의 최단거리? 시작점과 도착점 사이의 최단거리. 시작 어디에서 했어요? 원점에서. 10초일 때 위치 어디예요? 원점. 변이 얼마? 0이어야 되는 거죠. 자, 0에서 10초 동안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이면 시간 변화분의 이동거리여야 됩니다. 변이 아니에요. 그러면 10초 동안이니까 10분의 위에는 실제 이동한 길이의 합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0에서 3초까지 5m 움직였죠. 그리고 다시 3에서 7초까지 몇 미터 움직였어요? 7m 움직였어요. 그래서 5m 움직였고 7m 움직였고 그 다음에 다시 7에서 9초 동안 4m 움직였고 그 후에는 다시 2m 움직였어요.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18. 그러면 10초 동안 총 18m의 이동거리가 발생했으니까 속력은 1.8m/s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물체는 0에서 10초 동안 운동 방향이 2번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헷갈리시면 위치 그래프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일직선상에서. 그래서 헷갈리면 그냥 일직선에다가 그려놓고 시작을 하셔도 돼요. 자, 0에서부터 3초까지 오른쪽으로 5m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3에서 7초까지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지점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벌써 운동 방향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7에서부터 9초까지는 또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여서 플러스 2 지점까지 갈게요. 그러면 또 운동 방향 한 번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시 원점을 향해서 돌아오니까 또 한 번 운동 방향 바뀌어서 총 몇 번? 3번. 답은 니은이 되는 겁니다. 위치기 때문에 꺾이는 지점을 보시면 돼요. 5번입니다.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가 출발선을 마이너스 5m/s로 통과하는 순간부터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하네요. 자, 처음 초기 속도가 마이너스 5m/s입니다. 그런데 그래프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기울기는 알려드린 적 없고 면적이 곧 뭐가 되는 거였죠?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면적이 곧 속도의 변화량.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뭐 해주면 되냐면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해서 처음 속도랑 합해주면 나중 속도가 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에다가 처음 속도를 더해주면 나중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속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부호를 잘 고려를 해야 돼요. 0에서부터 2초까지는 얼마만큼 속도 변했어요? 플러스 10. 그 다음에 2에서부터 6초까지는 마이너스 20. 그리고 6초부터는 속도 변화가 없습니다. 가속도가 0이에요.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속도 변화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 그리고 처음에 속도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초기 속도는,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 마이너스 15m/s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기에서는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크기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부호 떼고 절대값 얼마? 15. 맞는 말. 니은입니다. 3초일 때 자동차는 출발선으로 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3초일 때 출발선으로 돌아오는지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무슨 그래프를 그려라? VT 그래프. 그래서 처음 0초일 때는 마이너스 5에서 출발을 합니다. 마이너스 5에서 출발을 해서 기울기가 얼마인? 가속도가 5인 그래프여야 되니까 1초 후에는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초일 때는 0이 되고 2초일 때는 다시 5가 되죠. 플러스 5가 돼요. 이렇게. 그럼 봐봐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였지만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였어요? 변위. 그쵸? 그래서 이동거리이자 변위인데 지금 변위라고 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두 개를 더해줬을 때 얼마가 돼요? 0. 그러면 변위가 0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출발선 돌아오는 건 3초가 아니라 몇 초? 2초가 되는 겁니다. 디귿이에요. 4초일 때 자동차의 운동 방향은 힘의 방향과 반대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힘의 방향은 가속도 방향이니까 가속도 방향 마이너스인 거 알았어요. 4초일 때 마이너스 값인 거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운동 방향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4초일 때는 일단 속도 변화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해서 상쇄돼서 0이죠. 그러면 4초일 때 속도는 얼마? 마이너스 5m/s. 부호가 앞에 마이너스니까 둘 다 일치하는 거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땡. 답은 1번. 자,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 가와 나의 시간에 따른 속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자, 0에서 t까지 가와 나의 평균 속도는 같다라고 했는데 평균 속도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평균 속도는 시간 변화에 따른 변위여야 돼요. 지금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 방향이나 이동 거리나 변이나 똑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0에서부터 t초니까 시간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은 둘이 같아요. 그럼 크기를 비교하려면 이동거리, 변위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위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어떻게 구하죠? 그래프 아래 면적. 가와 나 아래 면적은 같지 않아요. 그럼 기억은 땡. 기억 들어간 거 다 지워주시고. 자, 0에서 t까지 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뭐다?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가속도가 되는 거죠. 지금 나 그래프 같은 경우 1차 함수로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건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가속도가 곧 뭐니까? 힘이니까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받는 게 맞는 말이죠. 디귿입니다. t0일 때의 순간 속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읽어주면 되겠죠? t0일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t0일 때 나 값은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속도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는요. 얘보다 더 큰 크기의 속도를 갖고 있죠. 그러면 가가 나보다 커야 되는 거죠. 답은 2번. 자, 7번입니다. 7번이 살짝 어려운 문제죠.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운동하는 A와 정지해 있는 B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A의 충돌 전 위치는 0m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는 원래 9m였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때 충돌 전까지는 A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A의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점점 가까워지는 속도가 3초 동안 9m. 일정하게 가까워졌으니까 우리는 이때 속력이 얼마다? 3m/s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상대 속도를 가지고도 더 쉽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A와 B 사이의 거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A가 본 B의 상대 속도이거나 아니면 B가 본 A의 상대 속도를 기울기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본 B의 속도일 수도 있고 B가 본 A의 속도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A와 B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니까 기울기가 곧 상대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본 B인지 B가 본 A인지는 상대 속도 식에다가 넣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상대 속도 식이 뭐였죠?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준 값이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VAB의 경우에는 VB-VA일 거고 VBA는 VA-VB일 텐데 플러스 X방향으로 처음에 운동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A의 부호는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누가 되는 거야? A가 본 B의 속도여야겠죠? B는 정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가 A가 본 B의 속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 갑자기 변화가 급변이 나타나는 이 구간이 바로 두 물체가 충돌한 순간이 될 거고 충돌 후에 A가 본 B의 속도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돌 후에 A가 본 B의 속도를 VAB'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VB' 빼기 VA' 되는 거죠. 충돌 후 나중 B의 속도에서 나중 A의 속도를 빼준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더라? 기울기를 구했더니 6분의 6이어서 1m/s다. 플러스 1m/s다 라는 것까지 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물체 사이의 충돌이에요. 그러면 두 물체 사이에서 충돌할 때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았으니까 항상 뭐가 보존돼야 돼요? 운동량이 보존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이 일어나야 돼요. 두 물체의 질량이 어차피 같다라고 했으니까 질량을 1이라고 두도록 합시다. 숫자 1로 간단하게 m이라고 두셔도 되고 뭐라고 두셔도 상관없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1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량을 한번 구해보면 A의 운동량 얼마? 플러스 3. B의 운동량 0. 그래서 플러스 3만큼이 충돌 전 운동량이고 충돌 후 운동량은 우리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뭐라고 표현해주면 돼요? VA'과 VB'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A' 더하기 VB'이 곧 후의 운동량인 거죠. 그 값도 얼마여야 돼요? 운동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돼야 되니까 3만큼의 값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요거랑 요거를 연립하면 VA'과 V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A' 플러스 VB'은 3이고 VB' 마이너스 VA'은 플러스 1이에요.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 나오죠? A 사라지면서 2배 VB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B의 나중 속도가 얼마다? 2m/s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B의 나중 속도 구했으면 A의 나중 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요? 3. 그러면 A의 충돌 후 속력은 1m/s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이지만 운동 방향은 부호라고 했어요. 속력은 줄어들었지만 둘 다 방향이 플러스니까 운동 방향 바뀌는 거 아니죠. 자, 디귿은 이 문제랑 상관없이 항상 맞는 말이에요. 두 물체끼리 충돌했을 때 받는 힘의 크기 어떻고? 같고. 왜?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충돌하는데 시간도 같아요. 그럼 뭐가 같아요? 충격량이 같아요. 충격량이 같으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도 같아야 되는 거죠. 답은 5번. 8번입니다. 그림 가는 실로 연결된 물체 A, B가 일정한 속력 V로 화살표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나는 실로 연결된 물체 AC가 화살표 방향의 크기가 A인 가속도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는 지금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요. 나는 지금 가속도의 크기가 A이니까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때 등속 운동을 했다는 건 R자 힘이 얼마다? 0이다. 등가속은 R자 힘이 어떻다? 일정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기억 한번 볼게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가에서와 나에서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힘을 먼저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A는 밑으로 당연히 중력 가해질 거고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중력이라고 하도록 합시다. 중력 가해질 거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실이 당기는 힘. 이때 장력은 T라고 표현을 해줄 건데 가 케이스니까 T가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 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A는 중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서 장력 T나가 끌어당겨 줍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건 R자 힘의 방향이 어디 쪽이다? 아래쪽이다. R자 힘이 아래쪽이려면 중력이랑 T 나중에 누가 더 크다? 중력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 나나 A를 끌어당기는 동일한 물체니까 중력의 크기는 같을 거고, 그럼 가랑 나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기가 작아야 돼요? 나가 더 작아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자, 니은입니다. 나에서 A의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요? 가속도. 가속도가 어떤 값? A로 일정한 값. 니은은 땡. 자, 질량은 B가 C보다 크다. 지금 A랑 B의 질량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르래가 매달려 있을 땐 무거운 물체 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면 A랑 C 중에서는 누가 더 무거워요? A가 더 무거워요. 그럼 B랑 C 중에서는 B가 더 무거워야겠죠? 답은 4번. 9번입니다.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동일한 힘 F를 줘서 실로 연결된 A, B를 끌어당긴대요. 다만 차이는 힘을 가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자, 이때 얘네들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이에요. 가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지금 두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 같아요. 그리고 물체의 종류도 같기 때문에 질량도 같을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어떻다? 동일하다. 그럼 당연히 각 물체당 받는 R자 힘도 같아야겠죠. 니은입니다. 가와 나에서 B의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이다. B의 가속도의 방향은 R자 힘의 방향을 따라갈 거고 두 물체는 힘 F를 받아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가의 경우에는 B의 R자 힘 방향이자 가속도 방향이 힘의 방향을 따라서 오른쪽, 나에서는 왼쪽이 되니까 반대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디귿입니다. 가와 나에서 실의 장력은 크기가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자, 힘을 항상 얘기를 할 때 장력은 끌고 가는, 그러니까 누구를 끌고 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가의 경우를 해보도록 합시다. 가는
A 입장에서는 저 앞에 있는 힘을 가하는 대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나의 알짜 힘인 MAA만큼의 힘을 누가 가해준 거야? 실이 가해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력의 크기는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의 경우에는 어때요? 힘을 A 쪽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B 입장에서 나한테 힘을 가하는 대상이 안 보이니까 B의 알짜 힘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 내 앞에 있는 실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알짜 힘인 MBA가 결국은 실의 장력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물체의 질량이 같다 다르다? 질량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장력의 크기도 서로 달라야겠죠. 답은 3번. 10번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M인 두 자석 A, B가 수평한 플라스틱 탁자에 붙어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 탁자가 B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라고 합니다. A, B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굉장히 쉽다 그랬어요. 뭐만 보면 돼요?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도치되어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서로 주어, 목적어 도치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무조건 맞는 말. 니은이에요. 탁자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A에 가해지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A에 가해지는 힘 한번 다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일단은 지금 중력을 당연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받을 거고요. 근데 A와 B가 자석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자기력도 작용을 할 겁니다. 마침 N극과 S극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뭐하는 힘?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자기력도 아래쪽으로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력과 자기력만 있으면 A는 뚫고 아래로 알짜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A는 지금 뭐에 있어요? 정지에 있어요. 정지에 있다는 건 위쪽으로 A를 떠받치는 힘이 있다는 거고 그 힘은 당연히 탁자가 떠받치는 힘이 되겠죠? 그러면 위쪽 방향의 힘과 아래쪽 방향의 힘이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탁자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중력 플러스 자기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니은은 땡. 디귿이에요.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B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B예요. B는 일단 중력 아래쪽으로 작용할 거고요. 이번엔 A와 위치가 반대가 됐기 때문에 위치가 A 아래에 있기 때문에 N극과 S가 서로 잡아당기면 자기력을 위쪽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탁자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은 0이래요. 그럼 표시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B는 지금 뭐에 있어요? 똑같이 정지에 있어요. 그럼 위쪽으로 가해지는 힘과 아래쪽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림 가는 질량 1kg인 수레에 도르래를 이용해서 질량 1kg인 추 2개를 실로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나는 가해 상황에서 수레 위에 1kg 추를 2개 추가해서 수레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 실험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측정을 할 때요. P점부터 측정을 한 거예요. 저 출발 지점이 원점이 아니라요. 우리가 측정을 시작한 지점이 P점인 거예요. 이미 운동을 하고 있다가 P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측정을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표의 일부분이 찢어져 있대요. 네,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결국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추에 가해지는 중력 때문에 모든 물체가 함께 움직일 거예요. 이때 추에 가해지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할 거라서 어차피 힘이 일정하니까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등가속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럼 표의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가 있어요. 우리 일단은 속도를 알고 싶으면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0에서부터 0.1초 사이 이 0.1초 간격 동안 얼마를 이동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P 지점을 원점으로 잡고 기억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이동거리는 기억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1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첫 구간에서 기억만큼이고 그 다음 구간은 12 빼기 기억이 되는 거죠.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얘를 밑에다가 다시 크게 써드릴게요. 요 구간은 12 빼기 기억만큼이 이동 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봐봐 얘들아, 그러면 속력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 옆에 구간을 그냥 여기가 12 마이너스 기억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또 12만큼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면 요 이동거리를 가지고 속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럼 0.1초 동안 기억만큼 움직였으니까 0.1분의 기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는 얼마요? 0.1분의 12 마이너스 기억이 될 거고, 그 다음 구간은 0.1분의 12만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표를 좀 나눌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 자, 얘가 무슨 운동한다고? 중가속 운동. 그러면 속력 변화. 지금 속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운동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속력이랑 속도는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시간에 따른 요 0.1초 동안의 속도 변화가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12 마이너스 기억 빼기 기억이나 12 마이너스 12 빼기 기억이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만큼의 속도 변화랑 요만큼의 속도 변화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연립해보면, 얘네들을 정리해보면 12-2배의 기억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기억의 값은 얼마가 된다? 4. 그래서 기억은 4라는 걸 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우리 요 표를 다시 기억을 넣어서 실제 숫자를 넣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동거리는 여기가 4니까 0.1초 동안은 4, 그 다음은 8, 그 다음은 12. 그래서 속력을 구해보면, 속도를 구해보면 0.1분의 4. 여기가 잘 안 돼서 이렇게 긋고 빨간색으로 쓸게요. 0.1분의 4만큼이 0에서부터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0.1분의 8, 그 다음은 0.1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죠. 그러면 우리 요만큼 이동하는데 0.1초, 요만큼 이동하는데 0.1초였어요. 0.1초 간격으로 지금 물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속도 변화도 몇 초 간격이겠어요? 당연히 0.1초 간격씩이에요. 왜냐하면 봐봐, 이 40cm/s라고 하는 속도가 평균 속도잖아요. 그럼 몇 초일 때 속도야? 0.05초일 때 속도예요. 그러면 80cm/s라고 하는 요 평균 속도 0.1에서 0.25초 사이에서의 평균 속도는 몇 초일 때 속도야? 0.15초일 때 속도인 거예요. 중간값이니까. 등가속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는 중간값이라고 했죠? 그럼 0.05초랑 0.15초 사이의 시간 간격은 0.1초. 그동안 속도 얼마만큼 변한 거예요? 0.4만큼. 아니 미안해요. 40cm/s만큼.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0.1초 동안 40cm/s만큼을 움직인 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 나와요? 400cm/s의 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m/s 제곱으로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 해주면 되고, 100cm가 1m잖아요. 그러면 디귿은 맞는 말. 봐봐, 그러면 얘들아, 속도 변화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얘가 지금 4m/s 제곱이라는 건 0.1초 동안은 0.4m/s 제곱만큼 속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0.05초 동안은 0.2m/s 제곱만큼 속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P점에서의 속도를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구했어? 0.05초일 때의 속도를 이미 구해놨어. 얼마? 0.4m/s 제곱. 그럼 P점은 몇 초일 때야? 0.05초일 때죠? 네. 0.05초. P점은 0초일 때잖아요. 0초일 때는 속도 변화 얼마만큼? 0.2만큼 일어났을 테니까 0.2m/s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답은 기니 D. 12번입니다. 그림 가는 5분의 1 g의 가속도로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인데요. 나는 가에서 B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일정한 힘 F를 작용했더니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졌대요. 근데 이게 성립을 하려면 가에서와 나에서의 가속도 방향이 어때야겠어요? 반대가 돼야겠죠? 뭔가 F라고 하는 힘을 줬는데 이 물체의 가속도가 똑같이 여전히 왼쪽으로 5분의 1 g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속도 방향이 바뀌어서 오른쪽으로 5분의 1 g만큼의 가속도를 갖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상황 먼저 분석해 볼게요. 운동 방정식 세울 거예요. 두 물체에 지금 가해지는 건 중력밖에 없습니다. 가상황에서는 A에 가해지는 중력 때문에 A와 B가 함께 움직일 거예요. A의 질량을 모르니까 M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MA에 가해지는 중력에 의해서 질량 M과 질량 M인 B와 A가 함께 5분의 1 g의 가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양변에 5 곱하고 g 날려주면 얼마가 돼요? 4ma가 m이 되는 거죠. 그러면 ma의 값은 얼마? 4분의 1 m. 아닌 것들 싹 다 지워주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F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운동방정식을 세워주셔야 돼요. 일단 힘이 이제는 A에 가해지는 중력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오른쪽으로 뭐도 가하고 있어? 힘 F도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MA 값을 구했으니까 얘는 4분의 1 M인 거고, 아래쪽으로 중력 얼마? 4분의 1 mg만큼.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가속도가 생겼다는 건 알짜 힘이 무슨 방향? 오른쪽. 그러면 F랑 4분의 1 mg 중에서는 누가 더 큰 거예요? F가 더 큰 게 되는 거죠. 그럼 알짜 힘은 F-4분의 1 mg에 의해서 질량 m과 4분의 1 m인 A와 B가 함께 얼마로? 5분의 1 g의 가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좀 더럽지만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다가 20을 곱할까요? 4, 5, 20 이렇게 되니까 20을 곱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20F-5mg는 4분의 5이니까 네, 4분의 5에다가 20이니까 20mg가 될 거고, 미안 4분의 5니까 여기 5mg죠? 네. 그러면 20F는 10mg니까 F는 2분의 1 mg.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3번입니다. 가는 각도가 서로 다른 경사면에서 실과 도르래로 연결된 물체 AB가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같은 경사면, 세타2로 같은 경사면에서 B 혼자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럼 사실 나는 가를 풀기 위한 힌트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기울어진 각도가 같다는 거는 우리 빗면이 해주는 역할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빗면이 없었다면 이 B는요 자유낙하에서 뚝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빗면 때문에 얘는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중력보다 더 작은 힘으로 등가속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빗면은 중력의 크기를 완화시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가 빗면에 가만히 놓였을 때 받는 알짜 힘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질량에 대한 정보가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AB의 질량이 같다라고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의 질량을 M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비는 빗면에 놓여져서 얼마만큼의 알짜 힘을 갖냐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만큼의 알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받는 빗면에서의 알짜 힘의 크기는 3MA가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가로 들어가 볼게요. 비는 여전히 빗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빗면에 의해서 생기는 중력의 크기가 MA, 힘의 크기가 아래쪽으로 3MA만큼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도 어쨌거나 빗면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기는 받을 텐데 A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B랑은 달라요. 빗면의 경사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른 크기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힘의 크기를 모르니까 그냥 F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결국은 누구 쪽으로 움직이냐면 물체 B 쪽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F랑 3MA 중에 누가 더 큰 거냐면 3MA가 더 큰 거예요. 이러한 경우엔 펼쳐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A랑 B랑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B 방향으로 3MA만큼의 힘이 가해지는 거고 A 방향으로 F만큼의 힘이 가해져서 두 물체가 함께 B 방향으로 A라는 가속도를 갖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 방정식 한번 세워볼게요. 3MA에서 F를 빼준 값이 알짜 힘이 될 거고요. 요거에 의해서 A와 B의 질량이 같다 그랬으니까 두 개의 M이 가속도 A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F의 크기 구할 수 있어요. F는 얼마? MA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크기는 MA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기억입니다. 가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같다.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두 물체의 질량 어때요? 같아요. 그 다음에 가속도도 똑같이 A로 움직이니까 같아요. 알짜 힘의 크기 같아야겠죠? 니은입니다. 가에서 실이 끊어져도 A의 가속도는 A로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네들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랑 B는 함께 B 방향으로 A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A가 위쪽 방향으로 MA만큼의 알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 A만큼이 발생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A에 가해지는 요 알짜 힘인 MA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가 A는 빗면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래쪽으로 MA만큼의 힘을 받고요. 위쪽에서 실이 잡아당기는데 둘 중에 뭐가 더 크니까 실의 장력이 더 크니까 장력에서 MA만큼을 뺀 값이 뭐가 되는 거야? A가 운동하게끔 하는 요 MA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처음에 위쪽 방향으로 MA로 운동하고 있던 물체에 실을 끊어버려요. 여기를 끊습니다. 그럼 누가 사라져요? 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A한테 가해진 알짜 힘 누구밖에 없어요? 빗면 방향으로, 빗면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의 MA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때 가속도도 얼마가 되겠어요? A가 되겠죠. 그래서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에 가속도의 크기는 A로 같은데 뭐만 다른 거예요? 방향만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자, 디귿입니다.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3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 힘 얼마예요? 3MA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아까 구했어요. 장력 얼마여야 될까요? 장력을 구하려면 T에서 MA를 뺀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A의 알짜임인 파란색 MA가 나와야 돼요. T는 얼마? 2배의 MA. 그래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2배의 MA. 그럼 3배가 아니라 몇 배예요? 2분의 3배가 돼야 되는 거죠. 답은 기억 니은. 14번입니다. 그림은 직선 경로를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래요. 운동량은 뭐와 뭐의 곱? 질량과 속도의 곱. 그럼 운동량의 방향이랑 뭐랑 일치해야 돼요? 속도의 방향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운동량 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운동 방향도 바뀌지 않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충격력, 충격량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충격량이랑 똑같은 물리량이 뭐였어요?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려면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0에서 t초까지입니다. 운동량 얼마만큼 변했어요? p0만큼 변했어요. t에서 3t초까지는 얼마만큼 변했어요? p0만큼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땡. 근데 충격력은 어떻게 구해줘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은 건데 충격량은 사실 힘과 시간의 곱이기도 합니다. 이때 요 힘이 충격력인 거잖아요. 충격력을 구하고 싶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뭘로 나눠줘야 돼? 시간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충격력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 간격이 어때요? t초와 2t초로 달라요. 그러면 충격력의 크기는 누가 더 큰 거야? 시간 간격이 짧은 0에서 t초 사이가 더 큰 게 되는 거죠. 디귿입니다. 0에서 t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속도가 증가해야 됩니다. 속력이 증가해 줘야 돼요. 속력이 증가해 줘야 돼요. 그러면 0에서 t초까지 볼게요. 속력이 증가한 거 어떻게 알아요? 속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뭐도 증가해야 돼? 운동량의 크기도 증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거고 충격력, 힘을 받은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는 게 되는 거죠. 답은 4번.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일정한 속력 V0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 B는 질량은 각각 M, EM이라서 질량이 달라요. 충돌 후에도 등속 운동을 하고요. 그림 나는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프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FT 그래프예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였죠?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A랑 B랑 둘이 서로 부딪히면은 A가 B한테 가하는 힘, B가 A한테 가하는 힘이 작용 반작용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도 같고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충격을 받은 정도가 같을 수밖에 없고 운동량의 변화량도 뭐 할 수밖에 없다? 같다. 근데 기억에서 뭘 물어봤냐면 속도 변화량을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A랑 B 둘 다 모두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살펴보면 질량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질량이 같아야 속도 변화량도 같은 건데 지금 질량이 같아 달라? 질량이 달라요. 그럼 속도 변화량도 같으면 안 되겠죠? 질량이 1대2니까 속도 변화는 얼마이겠어요? 2대1이 되어야만 둘은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충돌 후 A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고 했는데 둘이 부딪히면서 A는 왼쪽으로 힘을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A의 경우에는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해질 겁니다. 즉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mv0였고 그 다음에 변화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면 3분의 2의 mv0만큼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력이 감소해야 되니까 당연히 mv0에서 3분의 2 mv0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이 이만큼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 후에 운동량은 얼마 나와요? 3분의 1 mv0. 여전히 부호는 플러스죠. 운동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충돌 후 속력은 A와 B가 같다라고 했는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A는 이미 구했어요. 충돌 후의 운동량이 얼마? 3분의 1 mv0. 그러면 질량이 m이니까 속도는 얼마인 거예요? 속력은 3분의 1 v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요. 전에는 운동량이 0이었고 후에는 3분의 2 mv0만큼 증가한 거니까 3분의 2 mv0가 되는 거죠. 근데 질량이 얼마? 2m. 그러면 우리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속력은 3분의 1 v0가 돼야겠죠? 그래야 곱하기 질량 2m을 했을 때 3분의 2 mv0가 나오니까. 그래서 A와 B는 같다. 답은 2번. 자, 동일한 높이에서 두 개의 유리컵을 떨어뜨리는데 하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하나는 방석에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지면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에 속력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속력이 같으니까 속력 변화가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틀린 말. 네, 같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만 깨져요? 콘크리트 바닥. 왜? 운동량 변화량은 같지만 이 운동량 변화량이자 충격량을 계산을 했을 때 시간이 짧으면 뭐가 증가해야 되니까? 받는 충격력의 크기가 증가해야 되니까. 콘크리트 바닥은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닥에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충격력이 크죠. 그래서 디귿도 땡. 자, 기억 한번 보도록 합시다.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 유리컵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계산을 하래요. 자, 그러면 충격량은 누구랑 똑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는데 처음에 무슨 상태? 정지 상태. 그럼 얘는 0이니까 나중 운동량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량 곱하기 바닥에 도착할 때의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질량 M 곱하기 V를 구해주면 되는데 V 대신 이상한 숫자가 있죠.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을 먼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 물체는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무슨 운동을 해요? 등가속 운동을 해요. 그럼 등가속도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시간에 대한 개념은 지금 필요 없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속도예요. 그런데 이동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는 등가속도 공식 3번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동거리 마침 S고요. 그 다음에 중력의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니까 G로 변환을 해주고 초기 속도 0이라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V는 뭐가 돼요? 루트 EGS. 그러면 질량 곱하기 루트 EGS가 곧 나중 운동량이자 운동량 변화량이자 충격량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숫자가 더러워서 그렇지 앞에서 풀었던 수레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일단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얘가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어? 등가속 운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위치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게 증가할 거고 이동거리는 점점 증가할 거고 이동거리 사이의 간격이 항상 같을 거다 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속력인데 속력 변화가 항상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되니까 이동거리 변화의 변화량이 항상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먼저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동거리를. 그러면 우리 이동거리 칸을 먼저 만들게요. 자, 처음에 이동거리 얼마? 0.125. 그 다음은 0.175. 그 다음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이동거리 사이의 간격, 요만큼이 같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거리 사이의 간격은 얼마? 0.05. 그럼 그 다음도 얼마여야 돼? 0.05. 그래야 뭐가 일정하게 나와요? 가속도가 일정하게 나와요. 그럼 0.05 더한 거니까 위에는 얼마 나와요? 0.25. 그러면 요 사이의 간격이 얼마라는 거야? 0.225라는 거잖아요. 기억에서 0.3을 뺀 게. 그럼 기억은 얼마? 0.525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머지 한번 해보세요. 간격 일정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0.525다 라는 거 구했고요. 우리가 가속도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 가속도는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예요. 그쵸? 가속도 A라고 그냥 쓸게요. 귀찮으니까. 가속도는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야. 그런데 얘를 다시 쓰면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가 시간 변화에 따른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동 거리의 변화량을 뭐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어? 시간의 제곱으로 이동 거리의 변화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즉, 이동 거리의 변화량인 0.05를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시간의 제곱으로. 우리 시간 간격이 얼마? 0.1초. 그러면 0.1의 제곱분에 0.05가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그럼 얼마? 5m/s 제곱. 자, 평균 속도의 개념이 증가속도 운동에서는 뭐였어요? 중간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얘는 이동거리였고, 우리 0에서부터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 1초 사이의 평균 속도 값은 얼마냐면 0.1분의 0.125인 거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25m/s예요. 이게 고 몇 초일 때 속력이야? 0.05초일 때 속력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 이미 3번에서 뭐를 구했어요? 가속도를 구했어요. 가속도는 얼마? 5m/s 제곱. 그럼 0.1초 동안은 얼마? 0.5만큼. 0.05초 동안은 0.25만큼. 그쵸? 그러면 우리 0.05초일 때 속력인 1.25m/s는 0초일 때보다 얼마만큼 증가한 거다? 0.25만큼 증가한 거다. 그럼 0초일 때 속력은 1m/s가 돼야겠죠? 자, 2번입니다. A, B가 도르래에 매달려 있고 A는 4kg, B는 1kg이래요. 이번엔 중력가속도를 10으로 숫자로 줬어요. 그럼 일단 중력부터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A가 받는 중력 얼마? 40N. B가 받는 중력 얼마? 10N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누구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A 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럼 운동방정식을 세우라고 했네요. 얘네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펼쳐서. A랑 B가 있는데 A 방향으로 40N, B 방향으로 10N. 그러면 A, B에게 함께 가해지는 알짜임 얼마? 30N에 의해서 A의 질량, B의 질량이 함께 가속도 A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 얼마? 6m/s 제곱.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래요. 그럼 봐봐. 일단 우리가 가속도를 구했잖아요. 그럼 B의 R자임 얼마예요? 6N이죠. B의 R자임 6N인데 얘는 어디로 움직일 거야? 위로 운동을 할 거예요. 왜냐면 A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위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장력이랑 중력 10N 중에서 누가 더 큰 거예요? 운동 방향 쪽에 힘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장력에서 10N을 빼준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6N. R자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장력은 얼마? 16N. A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반작용인 관계 주목 도치해주면 되죠. 뭐예요? 실이 A를 당기는 힘. 너무 쉽다, 그쵸? 그리고 사실 3번 같은 경우에 검토도 해보셔야 돼요. 장력 16N 나왔는데 한 실내에서 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없으니까 실이 A를 당기는 힘도 역시나 16N일 거고, 그러면 R자 힘은 A의 R자 힘은 24N 아래쪽으로 향할 텐데 실제로 가속도 곱하기 질량 4kg 하면 24N 나오니까 맞구나, 여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물체가 충돌을 했대요. 그런데 질량이 서로 다르고요. 처음에 A의 속도는 V0였어요. 그런데 충돌 후에 충돌 후의 속도가 2분의 1 V0라고 합니다. 근데 속력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방향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을 때랑 바뀌지 않았을 때를 고려를 해서 과정을 B의 속도를 구하고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얘들아, 일단 두 물체가 충돌하니까 반드시 무슨 보존이 일어나야 돼요? 운동량 보존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운동량 보존을 생각해보면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의 총합이 어떻다? 같다. 그러면 충돌 전에는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질량 2m에다가 V0만큼을 곱합 A의 운동량밖에 없었어요. 다음에 후에는 알 수 없지만 얼마가 나와야 돼? 2mV0. 그런데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뀌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충돌한 다음에 A는 왼쪽으로 2분의 1 V0로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V0가 될 거고, B의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더했을 때 2mV0가 되겠어요? 3mV0가 돼야겠죠? 3mV0까지만 구하시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B의 운동량이지 B의 속력이 아니에요. B의 속력은 얼마? 3V0.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을 때를 풀어보래요. 그러면 여전히 오른쪽으로 2분의 1 V0로 움직일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을 때. 자, 충격량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충격량은 누구랑 똑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구해주면 되겠죠? 자, A가 받은 충격량, A의 운동량 변화량, A의 나중 운동량 얼마? 2분의 1 질량 2m 곱하기 2분의 1 V0. 처음 운동량 얼마? 2m V0. 그러면 충격량 얼마? 마이너스 mV0. 크기라고 했으니까 뭐만 써주면 돼요? mV0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1번이 문제랑 아예 상관이 없으니까 힘의 정의 한번 얘기해 볼까요? 힘을 주면 뭐가 바뀌어요? 물체의 운동 상태 또는 모양.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애는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A, B 질량 각각 3kg, 2kg인데요. A가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을 받고 있고 A랑 B는 실로 연결된 채 2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인대요.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R자힘부터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B의 R자힘입니다. B의 R자힘은 몇 뉴턴? 4뉴턴. 어느 방향? 아래쪽으로. 자, 그러면 B는 아래쪽으로 4뉴턴을 받는데 B한테 실제 가해지고 있는 힘을 한번 표현해 보면요. 밑으로 중력이 20뉴턴 가해져요. 위쪽으로 모르지만 장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결국은 R자힘이 아래쪽으로 4뉴턴이라는 건 장력이 몇 뉴턴? 16뉴턴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한 실내에서 장력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실이 A를 당기는 힘도 몇 뉴턴? 16뉴턴. 그런데 A의 R자힘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A의 R자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해서 6뉴턴이 나와야 돼요. 16뉴턴으로 실이 A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A의 R자힘이 6뉴턴이 되려면 얘가 장력 외에 또 얘한테 가해진 힘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뭐밖에 없어요? 마찰력밖에 없죠. 마찰력 몇 뉴턴이어야 얘의 R자힘이 6뉴턴 나와요? 10뉴턴. 그래서 10뉴턴.